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3살 천재 소녀가 여기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경고의 재벌이 놀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살아온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미 계산된 루틴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이었고,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안전한지는 오직 제 판단과 수첩 속 숫자들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13살밖에 되지 않은 거지 소녀 한 명이 제 앞에 나타나면서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안전은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그 소녀는 진흙투성이의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제멋대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어린애가 뭐라고 날 위협할 수 있겠나. 하지만 그녀가 뱉은 말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살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웃으면서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웃음은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장난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함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죽음과 생존 사이의 긴장을 느꼈습니다. 그 긴장감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낡고 허름한 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자루 속은 어둡고 깊어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장난이라고 치부하려고 했지만 몸과 머리가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장난이죠?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은 안전하고 편리했지만 그 안전은 돈과 권력이라는 착각 위에 쌓인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그 모든 거칠애와 규칙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위험과 마주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 발자국 그리고 또 한 발자국 자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럴 리가 없어. 그냥 뛰어나가면 되잖아라는 생각이 치밀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킨 뒤 차갑고 낯선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자루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몸을 구부리며 앉자 저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평생 남들 위에 서서 권력을 휘두르던 제가 지금은 좁은 자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은 차가웠으며 머릿속에는 내가 이걸 믿는다고 해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소녀가 제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어온 순간 선택은 끝났어요.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린 채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내겠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자루 속에서 저는 소녀가 알려준 숨은 공간의 구조와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들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어린 나이의 소녀가 이렇게 냉철하게 상황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이미 생존의 천재였습니다. 자루 속에서 나온 뒤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만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위험, 계산과 계획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법칙. 저는 소녀가 말한 살 수 있는 비밀을 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재벌 회장이라는 위치를 내려놓고 소녀가 안내하는 생존의 규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위기, 선택, 배신과 반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진짜 삶을 알기 위해 이 소녀를 따라가겠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떨렸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긴장과 기대가 훨씬 강했습니다. 13살 천재 소녀 한 명이 던진 한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이 옳았음을, 앞으로 증명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자루 속에서 나온 뒤 저는 소녀를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저를 살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치밀한 계산과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필 저를 도와주는 거죠? 그냥 지나쳐도 됐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안에 들어가야만 살아남으니까요. 믿든 안 믿든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그 말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생존의 법칙과 절대적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제 삶에서 단순한 어린아이 한 명이 저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이미 저를 테스트하고 있었고,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제 앞에서 몇 가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다양한 장치와 장난감처럼 보이는 도구들이 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을 거치면 모든 것이 생존과 직결된 위험 감지 장치로 변했습니다. 이 장치들을 이해해야 위험을 피해갈 수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단순히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실험 하나하나는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자석 하나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빛과 소리로 경고를 보내는 장치,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하는 장치. 저는 평생 돈과 기술로 세상을 움직여왔지만 소녀가 만든 것들은 그 모든 권력과 기술을 무력화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수학, 과학, 심리학을 자유자재로 섭렵한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산과 전략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지식을, 그리고 왜 나를 돕는 거지? 하지만 곧 소녀가 제게 보여준 증거가 모든 의문을 해결했습니다. 자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위험과 함정, 그리고 그것들을 회피하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그녀는 저에게 작은 종이 조각들을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보예요.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종이 위에는 숫자, 기호, 그리고 간단한 그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소녀가 직접 보여주는 실험과 맞춰보면서 조금씩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실험과 증거를 통해 위험이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난이나 우연이 아니라 정말 생존이 달린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소녀의 지시를 하나하나 따라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점 그녀의 계산과 전략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스스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소녀는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생존의 논리와 판단력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장치 하나를 다루는 법, 위험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냉정하게 선택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돈과 권력이 아닌 지식과 판단으로 살아남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을 관찰하면서 인간 심리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었고, 저는 점점 그녀가 단순한 어린이가 아니라 생존의 천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으려면 이제 더 이상 저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직접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말은 마치 제 삶 전체를 압축한 듯 강렬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단 한 사람의 지혜와 계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말에서 희망과 가능성도 느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진짜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소녀가 정해준 규칙과 지시를 충실히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한 위험과 함정까지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었고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과 권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위험은 외부가 아니라 내 판단과 선택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소녀의 비밀, 그리고 그녀가 던진 생존의 법칙을 따라가는 일은 이제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녀가 말한 비밀, 그리고 살아남는 법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나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녀의 지시와 지혜를 따라 살아남겠다. 그것이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자 돈과 권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진짜 생존의 법칙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소녀가 제게 지시한 장소는 단순한 자루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하고 초라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단번에 예상치 못한 구조와 장치들을 마주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 숨겨진 통로, 벽과 바닥 곳곳에 설치된 센서, 그리고 저를 향해 경고음을 내는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장비들이었지만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장치였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것을 믿고 따라야 해요. 소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해왔던 제가 이제 13살 소녀가 만든 장치와 계산 앞에서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벽에 달린 작은 센서 하나가 움직임을 감지할 때마다 경고음이 울렸고 순간적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 느낌은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습니다. 평생 돈으로 사람과 공간을 통제해왔고 권력으로 위험을 회피해왔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했습니다. 제 생존은 이제 제 판단과 소녀가 마련한 규칙에 달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한마디 던졌습니다. 생존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란 규칙과 판단, 그리고 빠른 선택이 필수라는 의미였습니다. 순간 공포와 동시에 생존 욕구가 폭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는 본능이 제 모든 의식을 장악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소녀가 마련한 공간에서 생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장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복잡한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센서가 반응하면 그 즉시 다른 통로로 이동해야 했고 작은 발소리 하나에도 반응해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알람이 울리고
그 소리만으로도 저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순간 소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신 혼자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옆에서 돕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혼자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생존 욕구를 깨우는 신호라는 것을. 두려움을 느낄수록 몸은 민첩해지고 사고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자존심과 권력의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생 돈과 명예로 해결하던 문제들이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빠른 판단력과 냉정함, 그리고 집중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돈과 권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짜 생존 능력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자루 속이 아니라 숨겨진 공간과 장치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반응하고 미리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결코 쉬운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더 복잡한 상황, 더 높은 위험을 만들어내어 제가 최대한 빨리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한 번은 경보가 울리면서 벽에 작은 통로가 닫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조용히 외쳤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움직여야 살아남아요. 그 말과 함께 저는 몸을 굽히고 벽 사이를 기어가며 통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살아남았을 때 저는 전율과 함께 극도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공포와 생존 욕구가 뒤섞인 감각,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강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겠죠? 생존에는 단순한 힘이나 돈이 아니라 판단과 선택, 그리고 집중력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포 속에서 배운 생존의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돈과 권력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직 냉정한 판단과 행동만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소녀가 제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소녀와 함께 점점 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며 생존의 기술과 본능을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면한 세계에서는 돈과 권력은 아무 소용이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공포를 이겨내고 소녀가 보여주는 생존의 비밀을 완전히 배워야 한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루 속에서 시작된 공포와 숨막히는 훈련을 지나면서 저는 소녀와 눈빛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13살의 어린 소녀였고 저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나이, 지위, 재력 따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생존 능력과 판단력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날 도와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도 살고 싶어서죠. 소녀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순간 웃어버렸습니다.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요구를 받아왔지만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확한 요구를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행동해야 한다. 그 단순한 사실이 이 소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다. 이제는 내 생존만이 중요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테스트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 멘토이자 생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녀가 알려주는 위기 탈출 기술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치 조작과 경로 파악이었지만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까지 훈련에 포함되었습니다. 작은 통로 하나를 빠져나가는 것, 센서 반응을 피하는 법, 알람이 울리기 전에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는 것, 모든 것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을 거듭할수록 제 삶의 허영과 허망함이 하나씩 부서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 명예, 권력, 그것들이 지금의 이 공간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오직 판단과 생존 능력만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직면했고 동시에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내가 이제는 어린 소녀에게 배우고 있다니.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소녀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심리까지 계산했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흔들리면 그에 맞는 난이도의 상황을 만들어 도전하게 했고, 자신감을 얻으면 곧바로 더 높은 위험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생존이라는 시험을 통해 저의 모든 허영과 약점을 꿰뚫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에 놀라면서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저에게 말했다. 당신이 살아남으려면 이제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판단하고 행동해야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권력과 돈으로 혼자 결정하고 행동해왔던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방식은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저에게 복잡한 장치와 경로를 알려주고 저는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며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제 직감이, 때로는 소녀의 계산이 살아남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삶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영과 허망함 속에 낭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모없는 경쟁과 권력 싸움에 쏟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생존과 판단, 선택만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지닌 절대적 집중력과 계산 능력, 공포 속에서도 냉정하게 행동하는 능력은 제가 평생 배워온 모든 기술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제 스승이 아니라 저의 생존 파트너이자 삶을 바꾸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센서와 함정이 늘어난 공간, 예측할 수 없는 경로, 시간 압박까지. 그럴 때마다 서로의 판단을 믿고 움직였고 하나의 실수도 없이 생존해냈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겠죠? 살아남으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권력과 돈에 의존하던 내가 이제는 생존을 위해 진정한 동맹을 만들고 함께 생각하고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불확실 속에서 쌓인 이 경험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의지하며 살아남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 경험은 단순한 생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 허영과 명예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선택, 신뢰와 협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소녀와 함께 생존의 법칙을 따라 끝까지 살아남겠다. 그것이 제가 이 동맹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자
진짜 힘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소녀와 함께 생존 기술을 연마하며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불안감을 감지했습니다. 우리가 숨겨둔 공간, 소녀가 직접 설계한 안전한 피신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미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수많은 위험을 통제하고 피할 수 있었던 제가 이제는 아무리 부와 권력이 많아도 막을 수 없는 위협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생존이라는 단어가 이제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숨 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정도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심장을 직접 움켜쥐는 듯한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한마디로 깨달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재벌로서 누려온 권력과 호화로운 생활, 끝없이 쌓아온 명예와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의미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벌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소녀는 저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선택은 잔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공포와 동시에 생존 욕구가 폭발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 욕구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계산과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소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었고 저에게 선택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잔혹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권력과 재산, 호화로운 생활과 인간관계 중 일부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주저하거나 망설이면 우리의 안전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포기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외부 위협과 직접 마주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숨겨둔 장소를 발견하려 시도했고 그 흔적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돈과 권력이 아닌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는 생존 기술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만 결정을 내리는 건 당신 몫이에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 선택을 내렸습니다. 감정과 두려움을 뒤로 하고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는 소녀와 함께 외부 위협을 차단하고 숨겨둔 공간의 안전을 재확인하며 방어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과 교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우리의 선택을 유도하며 실수를 유발하려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단순히 장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녀와 함께 은밀히 대화를 나누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과 권력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판단과 선택, 협력뿐임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재벌로서의 허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짜 생존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의 그림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동시에 저는 새로운 힘을 느꼈습니다. 바로 선택과 행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쌓인 경험은 단순한 생존 기술을 넘어서 삶의 본질과 판단력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소녀와 함께라면 어떤 선택과 잔혹함도 받아들이겠다. 위험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삶과 생존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위기 속에서 저와 소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위험의 그림자를 간신히 넘기고 소녀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조언자, 회사의 핵심 직원들, 심지어 가까운 가족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회사 안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고 계획을 방해하며 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신뢰한다고 생각했던 가족조차 숨겨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선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이 모든 배신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이나 권력 쟁탈을 넘어 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껏 경험한 공포 중에서 가장 깊고 잔혹한 심리적 공포를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계산한 듯 차분하게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믿을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제게는 생존의 절대 법칙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믿었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그 어떤 조건도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소녀의 지도를 따라 믿을 사람과 속임수의 흔적을 구분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 표정의 변화, 말투, 행동 패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관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람을 판단한다고 믿었던 저의 감각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인내심 있게 저를 이끌었고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믿었던 조언자가 뒤에서 저를 속이고 있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조용히 옆에서 경고했습니다. 지금 순간 직감보다 관찰을 믿으세요. 배신자는 작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에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작은 눈빛, 미묘한 손짓, 말투의 변화 모든 것이 배신을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오랜 습관과 자존심이 무너지고 냉정한 판단만이 살아남는 방법임을 인식했습니다. 배신을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대응 전략을 세웠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진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돈과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과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며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녀의 가르침은 단순한 생존 기술을 넘어 인간관계와 심리의 핵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함께 배신과 속임수를 대비하는 새로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은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
우리의 움직임을 엿보는 외부 세력, 속임수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들 모든 것을 계산하며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생존 본능과 판단력이 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녀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배신은 항상 존재해요. 하지만 살아남는 사람은 믿을 사람을 가리고 속임수를 간파하며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움직여왔다고 믿었던 제가 이제는 생존을 위해 판단과 선택, 관찰과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배신과 속임수가 드리운 어둠 속에서도 나는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남겠다. 그리고 소녀와 함께라면 어떤 속임수도 극복할 수 있다. 위험과 배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힘과 생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돈과 권력 혹은 허영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과 선택, 그리고 신뢰할 대상과 경계할 대상을 구분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와 저는 서로의 판단을 믿고 배신과 속임수 속에서도 살아남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법을 배운 지금의 나라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 배신과 속임수 속에서 살아남은 뒤 저는 처음으로 제 삶 전체를 뒤돌아보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소녀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나이도 지위도 재산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생존할 수 있는 판단력과 냉정함을 갖추었는지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 재산, 명예, 권력 모두 생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분노와 혼란이 몰려왔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무력하다니.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를 살게 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판단력과 선택, 그리고 생존 의지라는 것을. 생존에는 진심과 판단력 그리고 용기만 필요하다. 소녀가 조용히 던진 이 말은 단순하지만 저에게는 강력한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허세와 거칠애, 재산과 권력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을 다해 판단하고 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발휘하는 것만이 생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선택과 판단이 필요했고 잘못된 판단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저를 혼자 두지 않고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택은 항상 제 몫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책임이 무거워 숨이 막혔습니다. 매 순간 생사를 좌우하는 선택을 해야 했고 작은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긴장 속에서 저의 사고력은 날카로워졌고 생존 본능은 날마다 강화되었습니다. 한 번은 소녀가 저에게 복잡한 생존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숨겨둔 공간에 외부 세력이 접근했지만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탈출 경로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전 같으면 돈이나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겠지만 이번에는 지식과 판단, 전략만으로 상황을 풀어야 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장치와 경로를 확인하고 소녀와 협력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탈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힘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판단하고 선택하며 생존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였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허영과 거칠애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것들을 포기하고 생존과 판단에 집중하는 삶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소녀와 함께 전략을 세우면서 저는 제 인생의 모든 허물과 허영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습관, 불필요한 경쟁, 무의미한 명예욕 모든 것이 이제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남고 다음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은밀히 계획을 점검하며 다음 단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이해했죠? 생존에는 진심과 판단력 그리고 용기만 필요하다는 것을. 그걸 갖춘 사람만 살아남아요.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재벌이 아니라 진짜 생존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녀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위험과 위기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허영과 권력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며 생존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라는 것을. 돈과 권력은 이제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않았고 오직 생존과 전략, 판단력만이 저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녀와 함께 살아남겠다. 그리고 진짜 힘을 갖춘 사람이 되겠다. 재벌로 살아온 지난 삶이 흔들리고 몰락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생존 전략은 이제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과 권력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판단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소녀와 함께한 수많은 훈련과 시험 덕분에 이제는 단순히 숨거나 회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기를 능동적으로 돌파하고 반격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소녀가 제게 마지막 생존 시험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이전과 달라요. 이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이전에는 공포와 생존 본능만으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판단과 용기,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생존 기술과 심리적 훈련이 바로 오늘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는 것을. 밤이 찾아왔습니다. 숨겨둔 공간을 나서자 주변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위기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한 세력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고 명확히 우리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소녀와 함께 전략을 세운 뒤 행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상대가 반응할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필요 없어요. 판단과 용기가 있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소녀가 마련한 경로와 장치를 머릿속으로 점검했습니다. 이제 제 행동에는 이전과 달리 자신감과 냉정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상황을 읽고 반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이전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벽에는 센서와 함정이 늘어나 있었고 제한 시간 안에 경로를 확인하지 않으면 함정에 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녀와 함께 상대의 의도를 예측하고 장치와 경로를 계산하며 움직였습니다. 함정 하나를 피할 때마다 제 안에서 생존 본능과 판단력이 결합된 쾌감이 차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생존 훈련이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기술이었다면
오늘은 상대를 제압하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기술이라는 것을, 숨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순간 외부 세력이 우리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덮칠 기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회피만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반격할 기회를 잡아야 장기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소녀의 눈빛을 확인하고 우리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지식과 판단 그리고 계산된 용기를 기반으로 저는 상대의 함정을 역이용했고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경로로 이동하여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이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돈과 권력 없이 오직 판단력과 용기만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위기가 끝난 후 소녀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예요. 누구와 무엇을 위해 살 건지.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돈과 권력만이 나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가치와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인지였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동맹을 선택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신뢰와 도전 그리고 끝없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행동하며 진짜 힘과 판단력으로 삶을 개척할 것이라고. 돈과 권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숨겨둔 공간에서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녀는 제 선택을 존중하며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서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떤 위기와 위험이 오더라도 판단력과 용기, 그리고 선택의 힘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재벌이 아니라 진짜 생존자가 되었다. 소녀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극복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선택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겠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돈과 권력 대신 판단과 용기, 동맹과 전략만으로 살아남는 법을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생존과 선택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소녀와 함께 숨겨둔 공간에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생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까 두려웠고 주변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숨거나 반격하는 존재가 아니라 판단력과 선택으로 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살아남으려면 진실과 선택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숱하게 쌓아온 허영과 잘못된 판단, 오만과 권력에 의한 착각과 실수를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돈과 위치로 판단하고 자신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존재라 믿었던 지난 살. 그러나 지금 눈앞의 현실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존심과 허영을 버리고 냉정하게 진실을 받아들이는 선택만이 필요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과 선택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과거의 허영과 실수를 정리하고 살아남기 위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겠다. 그 순간 소녀는 미묘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게 한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단순히 생존만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장치 안에는 수많은 경로와 옵션이 있었고 각 경로마다 위험과 기회, 심지어 과거의 잘못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멈춰 서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실수,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허영에 사로잡혀 놓친 기회와 삶의 가치 모든 것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숨길 수 없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생존의 조건은 오직 진실과 판단, 책임 있는 행동뿐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저는 차분히 장치를 분석하고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안전하게 탈출하는 길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과 마주하면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서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책임과 판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소녀는 조용히 제 옆에서 움직임을 지켜보며 작은 손짓으로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과 행동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렬한 몰입감과 집중력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치를 통과하며 저는 여러 순간에서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함정과 위협이 곳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공포에 휘둘렸다면 이제는 공포를 분석하고 계산하여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장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함정과 위협이 사라지고 숨겨둔 공간 밖으로 나왔을 때 소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힘을 알게 되었군요. 진정한 재벌은 돈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과 권력에 의존하던 과거의 저와 완전히 결별했고 이제는 판단과 선택, 책임과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실 그리고 미래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돈과 권력은 잠시 힘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힘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저는 소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이 오더라도 나는 책임을 지고 살아남겠다. 과거의 실수와 허영에도 맞서며 진정한 의미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겠다. 그날 밤 저는 진실과 선택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살아남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힘과 책임,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 깨달음이야말로 제가 앞으로 맞이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과 선택을 마주하고 난 뒤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허영과 권력욕, 재산과 지위에 얽매였던 삶은 이제 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판단력과 책임, 그리고 용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당신 혼자가 아니라 두려움과 선택 앞에서 진짜 자유를 얻는 시험이 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숨거나 반격하는 단계를 넘어 자유와 삶의 의미를 직접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장난이나 친근함이 아니라 저를 믿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숨겨둔 자루 속에서 시작된 수많은 생존 시험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던 소녀의 경고, 그 안에 들어가야 살아남는다는 현실,
배신과 속임수, 그리고 끝없는 위험과 선택의 연속 모든 경험이 제 몸과 마음속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저 자신과 삶, 그리고 선택의 의미를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변에는 함정과 위협이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공포를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며 내가 원하는 삶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장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선택할 수 있겠죠. 두려움 없이 진심으로 판단과 용기로 선택하세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떠올리며 한 걸음씩 장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전에는 몸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삶과 가치를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감각, 마음속 깊이 올라오는 긴장과 집중력, 그리고 소녀가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며 저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경로 하나, 장치의 버튼 하나, 순간적인 판단 하나, 모든 것이 제 자유와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공포와 유혹, 허영과 편안함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이제 저는 판단과 용기로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장치를 통과하고 마지막 공간을 나서자 소녀는 제게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모든 선택은 당신 것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전의 삶과 결별하고 진정한 자유와 책임을 가진 삶을 손에 넣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지배하던 삶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고 오직 진심과 판단력, 용기와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소녀는 단순한 생존 멘토를 넘어 제 인생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이자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판단, 냉정함과 용기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재산, 명예는 더 이상 제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진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소녀와 함께 세운 전략과 경험은 앞으로 펼쳐질 삶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판단, 책임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소녀가 저에게 가르쳐준 생존과 삶의 법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녀와 함께 숨겨둔 공간 밖으로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돈과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진심과 판단력 그리고 선택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소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하겠다. 그 순간 저는 자루 속에서 시작된 생존 게임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삶과 가치를 깨닫는 새로운 시작이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주변을 바라보자 소녀가 제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